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허진선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사람과 경영에서도 이 문제를 풀고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다들 강사님들이 31회, 32회 문제풀이를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저는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27회를 올려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셔서 국가 자격증을 꼭 손에 쥐고 방글방글 웃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럼 27회 기출문제 필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19번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지팡이, 2번 간이병기, 3번 안전손잡이, 4번 수동 휠체어, 5번 욕창 예방 방석. 정답은 4번 수동 휠체어는 대여 품목입니다. 그러면 지팡이, 간이병기, 안전손잡이, 욕창 예방 방석은 구입 품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되는 품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창 예방 매트레스, 두 번째는 경사로가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됩니다. 그러면 경사로 중에서도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 품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목욕 의자는 1번 팔걸이가 없는 의자, 2번 등받이가 낮은 의자, 3번 구멍이나 홈이 없는 의자, 4번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의 의자. 정답은 4번.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가 안전합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팔걸이가 없는이 아니라 있는 의자, 2번 등받이가 낮은 의자가 아니라 높은 의자, 3번 구멍이나 홈이 없는 의자가 아니라 홈이 있어야 됩니다.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의 의자가 아니라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따라서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가 안전한 의자입니다. 21번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1번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둔다. 2번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 놓는다.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4번 음식을 조리한 중에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5번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2번.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 놓으면 주의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22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생활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을 늘린다. 2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3번 설탕, 꿀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4번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5번 찐 감자, 수박을 자주 섭취한다.
정답은 2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식사량을 줄인다. 설탕, 꿀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4번.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가 아니라 육류가 아니라 생선을 섭취한다. 5번. 찐 감자, 수박을 자주 섭취한다. 찐 감자, 수박, 흰식빵, 쌀밥, 떡 이런 것은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섭취하면은 안 좋습니다. 정답은 2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23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업무 대행으로서는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이 일상 업무 대행입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1번. 경제적 능력 상태를 확인한다. 2번. 함께할 동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3번.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4번. 적절한 서비스 대상자인지 파악한다. 5번. 가족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3번.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가 정답입니다. 24번.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5번.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도록 한다. 정답은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커튼이나 발, 브라인 등을 사용해서 직사광선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는 실내 환경이 아니라 실외 환경입니다.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다는 틀렸고 전체 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네, 틀렸습니다. 5번.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25번.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시험은 아주 잘 나오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설명한다. 3번. 대상자의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한다. 5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정답은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합니다. 3번.
대상자의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눈을 마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여기, 이쪽 이것은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말을 건네어서 알게 한 후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가 정답입니다. 26번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말로 표현이 어렵다고 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장애일까요? 언어장애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3.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4.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정답은 3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이것은 언어장애입니다. 그러면 1번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틀렸어요.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귀에 대고 말하는 건 아니죠. 4번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이것은 진압력 장애예요.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나 달력이나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는 게 진압력 장애입니다. 5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이것은 난청이에요. 노인성 난청. 난청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 전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언어장애는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27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진압력 장애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이런 분들이 진압력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매번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킨다. 2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3번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4번 사람, 시간, 장소를 바꾼다. 5번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치매나 의식장애나 낮은 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면은 1번 매번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킨다. 지금 의식장애나 낮은 지능이 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정보는 틀렸겠죠? 인식을 시키면 안 되겠죠? 3번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의식장애나 낮은 지능이 있는 사람한테 일관성 없이 대하면 안 되겠어요. 4번 사람, 시간, 장소를 바꾸면 안 되겠죠? 항상 일정한 게 좋습니다. 5번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한다. 색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름표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진압력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28번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1번 방문일지, 2번 상태기록지, 3번 사고보고서, 4번 인수인계서,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것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었을 때 기록하는 기록지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1, 2, 3, 4, 5번 중에 할 수 있는 기록지는 어떤 것인가요? 2번 상태기록지,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이 네 가지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기록지입니다. 그러면 방문일지나 상담일지는 타 전문직이 할 수 있는 기록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종류는 5가지입니다. 방문, 요양, 두 번째는 방문, 목욕, 세 번째는 주야간 보호 기록지, 네 번째는 시설, 급여, 단기보호, 다섯 번째는 복지용구.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은 만약에 주야간보호에 취업이 됐다. 그러면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시설에 여러분들이 취업이 됐으면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418쪽을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29번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적절한 업무 보고는 1번 구두보고, 2번 서면보고, 3번 주간보고, 4번 사건보고, 5번 전산망보고. 정답은 1번 구두보고.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하는 보고가 구두보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업무 보고 형식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구두보고, 2번 서면보고, 3번 전산망 보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두보고의 장점은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구두보고가. 그러면 서면보고의 장점은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나 서면, 글을 써야 되니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주간보고하고 사건보고는 서면보고의 종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면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438쪽을 다시 책을 펼쳐서 복습을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30번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 2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3번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바꾼다. 5번.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은 3번. 자, 이 문제는 인지 능력 저하인 환자예요. 이런 환자한테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요. 470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1번. 시설에서 응급 상황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2번.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5번.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을 즉시 버린다. 정답은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기면 안 되고요. 가급적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2번.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어떻게 해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틀렸지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5번.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을 즉시 버린다. 틀렸습니다. 환자가 먹던 약물이나 잘못 먹은 음식, 구토물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응급 상황을 처치해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515쪽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라겠습니다. 32번.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1번 의식회복, 2번 통증 감소, 3번 합병증 예방, 4번 폐에 산소 공급,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 정답은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4번 폐에 산소 공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먼저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폐에 산소 공급이 가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맞는 게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이 맞습니다. 33번 머릿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속에 굴을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2번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3번 빗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한다. 4번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5번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정답은 5번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이 뜨거운 물은 55도 정도의 물에서요. 5분 이상 노출되면 머릿니가 다 죽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피부 속에 굴을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옴입니다. 2번 머릿닛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옮깁니다. 3번 빗과 브러쉬는 흐른 물에 씻어 사용하는 것이 안 되고 뜨거운 물에 5 내지 10분간 담가두면 좋습니다. 4번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 침구와 옷을 55도 이상 5분 동안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34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구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 4번 하루에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신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정제된 게 아니라 통곡을 먹어야 됩니다. 또는 생채소, 생과일 이런 것을 섭취해야 됩니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동물성 식품이 아니라 식물성을 섭취해야 됩니다. 5번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3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1번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2번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3번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번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정답은 4번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수면을 하는 동안에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설령 요양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된 것은 무엇인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강제로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잘된 것이에요. 2번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3번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도 맞습니다. 5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왔어요. 기분 좀 어떠세요? 쌀쌀하니까 이불 좀 덮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면은 대답을 하지 못해도 어쩌면 알아듣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거는 것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확인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